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5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낮 12시 9분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요사이 아주 특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종이라는 것은 기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정치인도 특종을 합니다.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이재명 측근과 통화를 했다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어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또 잠재적 특종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을 했습니다. 저는 언론이 보도한 정민용 변호사 말고 다른 이재명 후보 측근의 통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면은 파장이 큰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아마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통화자는 정진상 씨입니다. 정진상 씨는 유동규와 함께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경기지사 재직 시절에 좌정진상이라는 뜻이죠. 좌진상 우동규라고 불릴 정도였다.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이 주도한 대장동 개발 관련 보고를 관장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 정진상 씨는 자신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어제 공개를 하면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재명 측근이고 이 사람의 신원이 확인이 되면은 후보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앞으로 또 기자들이 맹렬한 취재를 하게 생겼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그 측근의 신원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수사가 돼야 한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를 하고 나서는 문을 안 열어주고 계속 버텼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았다. 제가 주변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니 그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만 하면은 이 후보 측근의 신원은 저절로 다 밝혀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통화 사실 관련해서는 연합뉴스 쪽에 나중에 들었다고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관련 물음에 손사래를 치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만큼 이 후보가 난감한 상황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원 전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고 그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모든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사람이 검찰 압수수색 팀이 가서 문 두들기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를 한 정진상 부실장이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 안 하면은 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정 부실장이 이 후보에게 보고를 당연히 했어야 한다. 이 후보 측의 대장동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어떤 특보나 언론을 통해 들었다?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이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거짓말이 본인들의 거짓말을 강타해서 다 부숴뜨릴 것이다. 검찰, 우리 검사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진실과 정의,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용기 있는 검사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눈치를 왜 보십니까? 내일 모레 부서질 사람인데 눈치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검찰은 다시 한번 죽습니다. 이 통화한 과정을 오늘 조선일보가 이 도표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그 현장 통화 당시의 현장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9월 29일
유동규 자택 압수수색 상황입니다. 오전 8시에서 8시 7분 사이 7분 동안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가 있기 직전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과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책과 관련한 통화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통화가 있고 나서 10분 뒤 8시 17분에 검찰 수사팀이 유동규 자택에 도착을 해가지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2분 뒤 8시 19분에 유동규는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지고 16분 뒤에, 그러니까 8시 35분 초인종을 누르고서는 한 18분 뒤군요.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12분 흘러서 8시 47분에 한 남성이 유동규가 던진 휴대폰을 주워서 현장을 떠나는 게 CCTV로 밝혀져 가지고 나중에 경찰이 그걸 수거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던진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경찰이 주워오니까 아주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이재명의 최측근과 유동규 사이에 그 7분 통화의 핵심 내용이 뭐냐는 거죠. 사실을 은폐하는 거냐, 아니면 증거인멸을 사주한 거냐 하는 등등의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진상 씨를 불러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제목이 유동규와의 통화 기록 확인 가능한데 정진상 수사 왜 검찰이 뭉갰나, 이렇게 딱 물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 통화가 뭐냐?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는 첫째,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귀띔을 한 건가? 그러니까 통화 끝난 직후 수사팀이 도착하니까 그런 의심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대화를 나누었나?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사실을, 통화한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나? 상식적으로 보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감 때는 유동규와의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가 어제는 나중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원희룡 전 지사 이야기대로 이 중대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측근이 있습니까? 그럼 측근이 아니죠.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인데 11월 5일 아마도 한국 역사에 길이 기록될 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뽑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결정적인 폭로가 원희룡 전 지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의미가 깊습니다. 즉, 이 정권 교체기, 정권이 넘어간다고 싶으면은 정보가 야당 쪽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 즉 탄핵도 바로 그런 경우죠. 이 국민의힘 쪽으로 고급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고급 정보를 받아가지고 잘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 좋은 천하수재인 원희룡 전 지사가 이걸 아주 슬기롭게 알릴 부분은 알리고 감출 부분은 감추면서 이 상황을 요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하나를 5천만 국민들이 다 지금 밑줄 치면서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